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를 발견했을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일어난 주변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를 살피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견하기 단계가 지나면 사고 알리기를 해야 합니다. 사고를 알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른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만약 주변에 어른이 없거나 사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19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럼 119에 도움을 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9 사고 알리기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신고자의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2단계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위치를 알립니다. 이때 주변의 큰 건물의 이름을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3단계 사고의 원인과 환자의 상태를 말하고 상담원이 알려주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119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음성 전화뿐만 아니라 영상, 문자, AV 방식으로도 119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알리기 단계가 끝나면 사고 대처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상처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갗이 벗겨지거나 뾰족한 물건에 찔려 상처가 났을 때에는 깨끗한 물에 상처를 씻습니다. 소독약으로 상처를 소독한 후 거즈나 일회용 반창고를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살짝 붙입니다. 만약 상처가 넓거나 깊어서 피가 멎지 않으면 압박붕대로 상처를 꼭 누른 후 상처 부위를 높이 들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코피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콧잔등을 5에서 10분 동안 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 콧구멍을 약솜으로 막고 콧등과 양눈 사이에 찬 찜질을 해주면 좋습니다.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가스 냄새가 나면 우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이때 전기 제품 또는 전원장치를 작동하면 스파크로 인하여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전기 제품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일 환기 후에도 가스 냄새가 가시지 않으면 도시가스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손목과 발목 등을 삐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것으로 이때 심하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다친 부위를 얼음찜질한 후 높이 올려주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상처가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고 발견하기, 사고 알리기, 사고 대처하기 이 세 단계의 방법을 잘 이해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